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 예배가 2주간 중단됩니다. 비대면 예배 전 과정을 짚어봅니다.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은 평등법, 문제점은 무엇인지 법조인 출신 전 의원인 조배숙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기독교 성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림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한 혼돈의 시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2주간 중단됩니다. 또다시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소모임 활동 제한부터 현장 예배 중단까지 전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내 교회들은 현장 예배가 또 중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현장 예배 중단은 지난해 8월, 12월,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중단까지 총 3차례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배 제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종교시설 모임 자제 권고로 인해 교회 안 소모임과 집회 등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8월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수도권 내 교회는 10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예배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부가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문이 닫힌 교회들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물론 작은 교회의 경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9월 300석 이상 예배실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지만 300명 미만 좌석을 보유한 교회의 대면 예배 허용 인원은 여전히 20명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곧이어 11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장 예배 참석은 20% 이내로 다시 축소됐고 12월엔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돼 성탄절을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1월 발표에서 집단 감염이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구티비 취재 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교계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큰 식당, 큰 목욕탕, 그리고 대형 백화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 다 해요. 그런데 모이는 것조차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거리두기 다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 예배 전환은 생활 필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온 한국교회 및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에선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같은 내용의 평등법을 입법시키려는 가운데 조배숙 대표는 평등법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 전문가에게 듣다. 이번 시간에는 조배숙 전 의원을 만나 평등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화평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발의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네 분야로 제한했지만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든. 그런데 이 법에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동창회랄지, 동호회랄지, 심지어는 그러면 가정생활, 사적인 관계 이런 영역에까지 다 그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입법 과잉이다. 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조 대표는 지난해 복음법률가회를 조직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교계단체와 손잡고 평등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잇따라 열며 법안이 불러올 파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평등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향후 야기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뉴욕시만 등록된 성만 31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의 뒷번호는 1번, 여자의 뒷번호는 2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허물어서 새롭게 딱 개편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예산, 과연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조 대표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꾸준히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차원에서의 대응과 연구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평등법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구에 뿌리를 둔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에는 교계에서 찾아가서 이런 법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이 법에 찬성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는 크리스천들이 평등법 저지에 함께 힘써줬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요.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성경적 성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림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교회에서도 미취학 아동들을 교육하기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박예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자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서 짜잔! 창조하시는 그때 우리의 성별도 짜잔! 정해져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으로 모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기독교적 성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 출간된 성가치관 공과교재 교육 현장입니다. 이찬수 목사, 유기성 목사 등이 추천한 교재는 창세기 말씀을 토대로 생명과 성별, 결혼과 절제 등 총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스티커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재미있고 쉽게 배우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12주 크기의 태아 모형을 딸에게 직접 보여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이게 뭐지?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 태연이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세상이 주입하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단하게 그걸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지역교회에서는 주일 공과 공부 시간에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재를 택배로 보내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공과교재를 개발하고 강의해온 공과 전문가 박순애 목사는 성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공과를 이과를 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할아버지 염색체는 XY 남자. 이게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요.
예상외로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고 너무 재밌어하는 거 보고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어서 효과가 있었구나. 저자는 이 교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기독교 성 가치관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성윤리와 음란한 문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지금,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전염병 창궐은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혼돈의 시대,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저자 리처드 코키는 에베소서 6장 전체에 담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강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교회가 무기력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선 교회의 정체성과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에선 교회가 어떻게 화평과 연합, 섬김과 증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고 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저자 앨런 허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선교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를 나타내는 5Q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도적, 선지자적, 복음적, 목양적, 교사적 교회란 5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책은 이 5가지 DNA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나 기독교 회사들이 이 책을 통해 내부 조직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동산교회가 지난 11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고신대학교 부총장 이상규 목사를 비롯해 분이엘 학원 설립자 박성기 목사, 이성문 연제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상규 목사는 예배당 건축 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동산교회의 새 입당은 연제구 전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57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6회 총회가 오는 9월 28일에서 30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소와 일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용 인원이 제한될 경우 지난해와 같이 분산 개최를 통해 온라인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주시는 총회 개최와 관련해 총대들의 백신 접종, 돌파 감염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회의 중간 휴식 금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촉각 점자 교재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촉각 점자 교재란 처음 점자를 배우는 시각장애인들이 활자 이미지와 점자를 동시에 만져보며 연상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입체 교재입니다. 이번에 제작 보급되는 교재는 촉각 한글 점자, 촉각 수학 점자 2가지며 한글과 수학 연산 기호,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됐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인원 제한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여럿이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병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7월에서 9월 입영 예정자로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 명입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센터에서 3주 간격으로 총 2차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한편 만 55세에서 59세의 접종 사전 예약도 같은 날 시작된 가운데
새벽 시간 신청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예약 시스템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자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지난달 24일 현지 갱단에 납치됐으며 외교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석방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은 안 된다는 원칙하에 IT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IT에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이 영국 시사 월간지 모노클에서 선정한 2021년 살기 좋은 도시 11위에 올랐습니다. 모노클은 2009년부터 매년 7, 8월 삶의 질 특집호를 발간해 전 세계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서울은 올해 처음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노클은 서울이 거대한 도시 규모에도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방역과 동선 추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벌이는 우주 비행 경쟁에서 첫 발을 뗀 겁니다. 브랜슨 회장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이륙한 뒤 1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브랜슨은 고도 88.5km까지 도달해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이 산불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산불 정보 시스템인 인시웹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루머스 구교림에서 발생한 베거스 화재가 꺾일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폭염까지 더해져 진화율이 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현지 시간 9일 낮 최고 기온이 54.4도까지 올랐으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도 10일 낮 최고 기온이 47.2도까지 올라 8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제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접종키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접종 대상은 장기 이식을 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이며 일반 국민에게도 부스터샷을 접종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태국 의료진 중 6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지난 4월부터 7월 1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수치를 조사한 결과 시노백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 67만 7,348명 중 6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0세 간호사 1명은 사망했고 다른 보건 관계자 1명은 중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교회도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현장 예배 중단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을 해왔던 교회가 예배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